네, 오늘 이 시간은 2차 함수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1차 함수 했었죠. 1차 함수에 여러 가지 특수한 절대값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오늘 2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유리무리, 삼각함수가 나와요. 이제 함수의 종류별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것은 최대 최소와 치역이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이제 직선하고 만나는 관계도 생각할 건데요. 일단 이 2차 함수의 내용이 앞으로 배울 많은 함수들의 기초 내용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삼각함수든 이미 배운 친구도 있겠죠. 삼각함수든 아니면 나중에 2학년 가서 수원수투에 나오는 함수든 치환을 통했을 때 대부분이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럼 결국 2차 함수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배울 새로운 함수들에서 치환했을 때 나오는 2차 함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기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2차 함수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살짝 복습인데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a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 반드시 2차 함계수가 문자로 나온 함수는요, 무조건 2차 함수로 믿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 말이 주어져 있었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무 말 없이 이 표현만 봤다고 해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변형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완전제곱꼴에 의한 꼭지점 찾는 거죠. 그런데 이 꼭지점 찾는 방법은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전제곱꼴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얼마가 좀 남는데요. 자, 선생님도 이거를 외우고 있진 않아요. 자, 마이너스, 근데 외우는 친구들 있겠죠?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완전제곱 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즉 꼭지점의 x좌표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요 뒤에 거죠. 요건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대칭축이라는 것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니까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칭축 하나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2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될 것이요, 최고창을 잘 봐야 됩니다. 양수인가 음수인가 0인가, 0이 될 수도 있는가, 0은 절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 A하고 B 이 두 개가 대칭축을 만듭니다. 공식화된 표현 이거 암기하셔야 돼. 결국 이거 가지고 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문자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그 다음 C가 나타내는 의미는 Y절편이죠. X에 0 넣었을 때, 그잖아? 이런 것들은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요 대칭축이 반드시 AB로 된 요런 식이어서 반드시 AB를 잘 관찰해서 대칭축이 무언지를 잘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는, 자, 여러분들 지금 할 내용이 이거예요. 최대, 최소, 치역입니다. 자, 이것만 제대로 알면 2차 함수는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어요. 그럼 이 최대 최소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최대 최소란 y-값의 최대 최소입니다. 요걸 항상 명심하시는 게 좋아요. y-값이 언제 제일 크고 작으냐, 이게 문제거든. 그러면 최대 최소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이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어떤 포물선을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더라. 그랬을 때 우린 여기를 최소값이라고 불렀죠. 왜? y값이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 최대값은 어디예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정의역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합시다. 정의역이라는 건 당연히 x의 범위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어진다면 등호가 들어가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고 b가 여기야. 그러면 x값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니까 그래프는 어디가 돼?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그지? 여기가. 그리고 당연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역이 주어지면 그 정의역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결국 그 이외의 부분은 전혀 고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만 정의된 것이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가 되고 최대는 여기가 되겠지. 자, 이런 얘기도 다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가 만약에 여기하고 만약에 여기가 주어진다면 마찬가지죠. A부터 B까지 범위만 생각하자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여기가 제일 낮죠. 꼭지점이. 그 다음에 최대값은 A가 제일 크게 됩니다. 자, 때에 따라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FA, FB, 꼭지점 셋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 뭐 이렇게도 외웠었죠.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고등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이해해서 제일 낮은 곳과 높은 곳을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약간 실전적으로 한 문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여기서 구간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게 정의역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어떤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a 플러스 2라고 주어집니다. 자,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구간부터 그려놓을까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요. 이렇게. 자, 이 함수는 어떻게 그릴까요? 얘를 그려봐야 높낮이를 알 건데 얘를 그리려면 일단 여러분들 완전 제곱꼴은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a, 이거예요. 근데 a가 지금 어딘지 알 수가 없죠? a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포물선이 분명히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는 그려지는 건 사실인데 옆으로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옆으로 움직여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으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움직여봐. 자, 요쯤에 만약에 있었다고 봅시다. 뭐가? 꼭지점이요. 에? 아니면 축이.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와요? 최대값은. 자, 한번 보세요. 최대값하고 우린 최소값을 구할 겁니다. 최대초수를 구할 건데 지금 이 그림은 최대값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1과 2 사이만 보니까 최대값이 2에서 나오잖아. 최소값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림에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F2라고 그냥 쓰겠어요. x에다 2는 값이지. 여기다 x에다 2는 값. 최소값은 얼마야? 1이 되겠죠? 1에서 나오겠지. 자,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옮겨져요. 왜? 축을 모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이동해 와봐. 그럼 만약에 요 안으로 꼭지점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죠? 그러면 자, 계속 시각은 어떻다? 1, 2, 4위만 봐달라고 계속 주문했어, 선생님. 그러면 제일 낮은 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빨간색 1, 2, 4위에서만 봅니다. 제일 낮은 곳이 여기겠죠. 제일 높은 곳은 어디예요? 지금 그림에선 여기겠죠. 1보단 2가 좀 높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꼭지점이 사이에 있는데 약간 더 옆으로 가면요, 최소값은 여기인데 최대값은 여기 되네요. 그렇죠? 달라지잖아, 또.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될까? 뭔가 좀 나눠야 돼요. 그지? 지금 바로 축이 안에 있다고 해서 최대 최소를 바로 한 번에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눌게요, 적용을. 어떨 때는 일단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서 나? 꼭지점에서 나오죠. 결국 꼭지점에서가 A를 대입한 값이니까 최소값은 FA가 됩니다. 빨간색 그림 둘 다. 그런데 요 첫 번째 그렸던 이 그림은 최대값이 F2가 나오고요.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최대값이 F1에서 나오거든. 뭔가 달라지잖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자, 파란색 분필이 흰색으로 그릴게요. 자, 요렇게 만약에 포물선이 옆으로 더 옮겨지면 이제는 최대값이
1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2에서 나오겠죠. 그래프가 여기니까. 그지? 그래서 최대값이 F1이 되고요. 최소값이 F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최대 최소가 바뀌어요. 포물선을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봤더니 뭐 때문에 바뀌나요? 한번 잘 봐요. 이유가 뭘까? 왜, 뭘 기준으로 바뀐 거야, 이게 지금? 자, 굉장히 중요해요. 대칭 축입니다. 축. 알겠죠? 축을 움직여서 축이 바뀌기 때문에 최대치가 바뀐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면 이 그림은 축이 어디 있을 때? 축은 지금 A인데요. A가 1보다 작을 때겠네. 그럼 이때는 어디야? 축이 어디 있을 때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 이 두 그림 잘 비교해봐요. 얘는 축이 1쪽에 가까울 때겠지, 그죠? 얘는 2쪽에 가까울 때잖아. 결국은 무슨 말이야? 여기를 반 잘라서 축이 1하고 1.5 사이에 있을 때가 최대치가 이렇게 되겠네. 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축이 1.5에서 2 사이에 있을 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축이 2보다 클 때겠죠? 이렇게. 단지 이제 등호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호를 뭐 2분의 3은 어디다 놔도 상관없을 거고요. 마찬가지에 이건 등호를 여기 넣으나 여기 넣으나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한번 겹쳐놓고 생각해도 돼. 그럼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 빼면 될 거고 뭐 여기 넣으면 되고 여기 빼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축을 모르니까요. 축을 움직이면서 봐야 최대 최소가 바뀐다는 거거든.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참고로요. 지금 문제가 최대 최소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되거든. 만약에 함수를 주고 최소값만 구하랬습니다. 몇 개로 나누면 될까요? 최소값만 구하래. 최대는 필요 없대. 그럼 제일 낮은 것만 보자면 어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죠. F1하고 FA하고 F2밖에 없거든. 결국은 이걸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소값만 구할 필요만 있다면 최소값을 구할 때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축이 1과 2 사이일 땐 최소값이 FA가 되겠죠. 됐나요? 네. 이제 시험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했던 이 최대 최소의 내용을 한번 조금 다른 내용으로 살짝 접목시켜 볼게요. 말만 좀 다르지 거의 비슷해요.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 정의역에서 이 치역을 갖도록 a, b 값을 구하여라가 문제입니다. 자, 답은 끝까지 안 낼 거예요. 자, 구도만 잘 보세요. 치역이 이거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2차 함수의 최소가 1이고 최대가 2란 뜻이 되죠. 맞죠? 원래 정확하게 최대 최소란 뜻은 치역 중에 제일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치역이 y의 범위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 포물선을 잘 봐야 될 건 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축이 지금 뭔지 모릅니다. 맞죠? 축이 몰라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아까처럼 움직이는 거야. 좌우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최대초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최대초소가 1, 2가 되도록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되나? 자, X축이 있는데 정의역이 0부터 1까지입니다. 0부터 1까지요. 자, Y축은 생략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높낮이만 생각하면 되고 답은 안 구할 거거든. 자, 0부터 1까지에서 가장 낮은 값이 1 정도 나오고요. 가장 높은 값이 2 정도 나온다는 얘기야. 이 정도, 그지? 무슨 말 이해가? 그러면 어떻게 포물선을 그렸을 때 최소가 1, 최대가 2 나올까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포물선을 왼쪽에서부터 움직이면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습니다. 그 왼쪽에 포물선이 이 왼쪽에 있다고 써보자. 뭐가? 축이. 포물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항상 축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축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좀 안 이쁘네. 자,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면 당연히 어디가?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그지? 여기가 최소가 되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높이가 2가 된다는 뜻이 아니야. 자, 또 움직여봐요. 또 하나 움직여봐. 살짝 옆으로 가서.
자,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예요. 0이지 참. 0하고 1이에요. 이제 포물선이 요 축이 요 꼭지점이 요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러면 정의역 안에 있는 것만 좀 진하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니까 최대값은 여기죠? 그러면 어디가 1이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최소값이 1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2가 되겠지? 응.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움직여봐요. 옆으로 가서. 여기가 0, 1인데 조금 더 포물선이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의역 안에 들어오는 그래프는 요만큼이거든? 요만큼? 그럼 어디가 1이 돼요? 여기가 1입니까? 아니죠. 최소값이 여기거든? 여기가 1이면서 여기가 2가 되겠네, 이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완전히 이제 포물선이 옆으로 빠져나가면 여기가 0, 1이고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정의역에 포함된 함수니까 여기가 최소값 1, 여기가 최대값 2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최대치수 나오는 것이 다르거든, 아까처럼. 자, 그래서 뭐 이걸 조금만 정리해보면, 자, 좀 써볼까요? 결국은 무슨 뜻이야? 여기서 최소값은 분명히 0에서 나오니까 최소값은 F0에서 갔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가 1이면서 최대값은 금방 1에서 가지면서 얘가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다 F1은 2고 F0은 1이다. 두 가지를 계산하면 AB에 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니까 연립해서 AB가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잠깐. 얘는 최대값이 얼마? 그치? 1에서 나오지? 그림에서. 그러니까 결국 최대값이 1에서 나와요. F1이 되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럼 꼭지점은 뭐야? 아까처럼. 그치? 요거 완전적으로 만들면 꼭지점이 X는 A거든? 대칭축이. 결국 A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요 지점이 지금 A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완전제곱꼴 만들어 보면. 자, 그래서 이 최대값이 2가 되면서 최소값이 1이 되겠네요. 그럼 또 요식 만들어 풀면 또 AB가 또 나오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 최대값은 0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서? 마찬가지 A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최대값이 2 나오고 얘가 1 나와요. 그럼 아까랑 또 식이 다르니까 또 이거 계산하면 또 AB가 또 딴 값이 나오겠죠. 자, 한 번 더. 얘도 F0이 최대값 2가 되고요. F1이 최소값 1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또 AB가 또 나와요. 맞죠? 그럼 답이 4개네. 답이 여기서도 AB 구해지고 여기서도 AB 구해지고 AB 구해지고 AB 답이 4종류가 있죠. 다 답이 될까요? 여러분들? 안 될까요? 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선생님이 당부했던 건데요. 반드시 축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림만 4개 달렁 남겨놓으면, 그지? 경우를 나눈다 할지라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계산해서 나온 AB가 그냥 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는 축입니다. 지금 대칭축 A가 여기 있느냐, A가 0과 1 사이에 있느냐, A가 여기 있느냐의 문제인데 축이 A니까 A가 0보다 지금 작다면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걸 풀어서 나온 A 값이 이걸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경우를 2차 함수 갖고 최대치수 나눌 때 축을 갖고 나눠주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축이 어디 있어요? 축이 0과 1 사이에 있네? 그럼 얘도 축이 0과 1 사이에 있네? 이렇게 봐선 좀 위험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지금은 정확하게 축이요. 0과 어디? 아까 말한 가운데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나누셔야 됩니다. 최대치수를 따질 때. 얘도 마찬가지. 축이 1보다 크겠죠. 그리고 등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여기다 1에 등호 넣으면 여기다 안 넣으면 됩니다. 1에다. 생각해봐요. 여기다 넣으면 여기 안 넣으면 되고 여기 넣으면 여기 안 넣으면 돼요. 2분의 1도. 그래서 뭐 선생님 마음대로 넣으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넣을래요. 이렇게 넣고 여기다 넣으면 등호 빠진 데 없죠. 2분의 1도 들어갔고 1도 들어갔고 0도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는 요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는 A, B를 다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에서 나온 A, B 값이 혹시나 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건 답으로서 버려야 되겠죠? 이해 가요? 그럼 최대 답은 4종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맞으면. 됐나요? 자, 이 최대치수 개념 잘 이해해 두세요. 자, 이제 조금 참고적으로요. 아까 했던 문제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근데 결국 최대치수를 같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여라. 지금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A, B로 써서 그냥 조건만 만들다 끝날 건데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 개념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함수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최대치수 문제나 치역 문제요, 그리고 부등식 문제, 실근의 개수나 위치 문제들 다 그래프를 이용해달라. 이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해보자. 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는데요. 요 범위에서 포물선이 양수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y는 포물선이 있어서 y 값이 양수란 얘기죠. 됐죠? y 값이 양수야? 결국 무슨 뜻이에요? 치역, 그지? 어떤 치역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역에 함수의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뭘 만족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이것도 최소값의 개념을 도입하면 쉬워요.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당연히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될 거 아니야. 제일 작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크겠죠, 0보다. 이해 가시나? 맞죠? 그러면 얘도 축을 한번 잘 봐요. 축을 모르거든. 축을 모르니까 왼쪽부터 포물선을 쭉 움직이면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포물선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얘가 이쪽에 축이 있으면 이 범위에서 0과 1 사이에서 y값은 다 0보다 크죠? 직선의 위쪽에 있으니까 이건 1차 함수할 때도 했었던 내용이죠. 그러네요. 0보다 크게 나오네. 근데 만약에 포물선이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만약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되나 안 되나? X축 밑으로 내려와서 꼭지점이.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0과 1 사이에서 함수가 양수란 것만 보이면 되거든. 맞잖아.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가 양수 맞잖아요. 그냥 꼭지점이 올라가 있냐 X축 밑에 내려와 있냐는 중요하지 않네요. 보니까. 움직여 보니까. 그지? 아하. 그러면 결국 포물선이 요 사이에서 양수가 되려면 0에서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최대치수로 따지면 아하, 최소값이 분명히 이거든 0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아하, 최소값만 0보다 크면 그 함수는 다 0보다 크겠구나. 그 사이에서. 됐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달랑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러 가지를 지금 또 생각할 건데 자, 일단 그려볼게요. 뭘로 치고 있나 또 똑같이 생각해봐. 아까랑 0하고 1이 있어요. 자, 요 범위인데 포물선이 이제 움직여요. 그 축이 요 안으로 들어왔어.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다. 맞죠? 그 생각을 최소값으로 하자고. 이 함수의 최소값이 여기니까 최소값만 양수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어차피 이 범위에서. 그잖아. 결국 최소값이 여기가 마찬가지 A가 되겠죠. FA가 양수다란 개념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그림이 더 있겠네. 한 그림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자 그냥 여기서 같이 할까? 이 폼 만약에 A가 1에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1에 가까워져도 어차피 최소값은 여기잖아. 여기는 어차피 A거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된다는 개념에선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왜? FA가 그대로 최소니까 둘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포물선이 축이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어 이제 0부터 1 사이 여기가 A가 되고 그때는 당연히 그래프의 최소값은 1에서 나오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 항상 함수는 다 양수가 맞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칭 축으로 나눠 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은 아하 축이 0보다 작을 때와 축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축이 1보다 클 때 최소값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하는 조건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세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하셔야 이 조건을 제대로 맞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이 문제와 옆에 풀었던 문제는 경우가 다르죠. 쟤는 네 가지고 얘는 세 가지로 나눴거든? 그 차이점 느끼셨어요? 왠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앞에 문제는요. 최대 최소가 1, 2거든. 근데 지금은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되거든. 결국 최소값만 따질 때는 굳이 4개로 나눌 필요가 없죠. 경우를 생각해봐. 됐나요? 네. 자, 2차 함수가 지금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최대, 최소, 치역 이런 문제가 전부 다 뭐랑 연관이냐면 축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축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요. 아니 축을 움직일 필요 없거든. 축이 2거든. 그럼 결국 이 위에서만 이렇게 살짝 아래 위로만 움직여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서 뭐 최대 최소나 치역을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축을 잘 유심히 보고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이제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는 간단한 개형 그리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돼요. 이과 갈 친구들 나중에 수도에서 배우는데 자 기본적인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y는 ax 세제곱이 3차 함수인데요. a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a가 양수. 자 결론부터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쁘게. 자, A가 양수일 때 그림이 흰색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A가 음수라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요게 A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돼요.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어떤 정해진 걸 우리가 암기해서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x3승 여기 양수니까 금방처럼 이렇게 그릴 때 왜 이렇게 그려질까요? 점을 다 대입한 거죠. x에다 1 넣으면 1 나오니까 1,1 찍은 거야. 그치? x에다 2 넣으면 8 나오니까 2,8 찍은 거고요. 0 넣으면 0 나오고요. 그래서 다 연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프란 게 딴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개형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x의 제곱 붙은 거, 3승 붙은 거 배웠지만 4승, 5승, 6승 이런 식으로 x의 개수가 점점점 x제곱, x세제곱, x네제곱 이런 식으로 커지는 그래프. 참고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x2분의 1제곱, x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함수는 어차피 아까 말한 x의 값에 대응되는 y 값을 좌표로 찍은 거에 불과하거든. 이런 그래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자,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이 점을 일일이 찍어서 이 그림을 확인해야 되는 수고를 조금 덜어주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들은 전부 다 1,1을 지나겠죠. 1,1을 항상 지납니다. 모든 그래프가. 그렇죠? 그래서 자, 하나씩 그냥 볼게. 자, y는 x 하면은 이렇게 두 점이 연결된 직선이겠네요. x제곱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해서 계속 올라가겠죠. 자, 따로 안 씁니다. 잘 보세요. x3승 그래프는 어떻게? 얘보다 더 밑으로 와요. 이렇게 밑으로 왔다가 1,1에서 역전합니다. 결국 얘가. 여러분들 숫자 넣어봐. 2분의 1 넣어보고 생각해봐. 4승하면 더 밑으로 오겠죠? 그치? 더 밑으로 와서 이렇게 갑니다. 자, 참고로 웃기는 얘기인데 x 100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x 100승은 거의 x축에 붙어서 와서 여기서 그리기도 어렵네. 이해 가나요? 그 다음 2분의 1승 그래프는 반대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3분의 1승은 또 이렇게 휘어지고요. 됐나요? 그럼 x의 100분의 1승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그런 거 없겠지만, 그릴 이유는 없겠지만요. 100분의 1승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변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고, 이건 나중에 이과 갈 친구들은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아차, 선생님이 깜빡했는데요. 하나 더 하고 싶네요. 자, 어떤 게 하나 있냐면 절대값 x의 n승 플러스 절대값 y의 n승은 뭐 예를 들어 숫자로 예를 들어 뭐 4 정도 줄게요, 그냥.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미 함수를 좀 배운 친구, 절대값 함수도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살짝 그려봐. 이게 참 재밌어요. 만약에 n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 n이 1이면 결국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우리 앞에서 배웠던 xy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죠. 그래서 선생님 빨리 그립니다. 자, 빨리 그리면 걔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아이고 그림 이상하네. 자, 말은 뭔데 결국 돌리면 정사각형이겠죠. 이런 그래프가 되고 여기가 4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1사분면만 사방이 대칭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n이 1이에요. 자, 따로 안 쓰겠습니다. n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가 되면. 원되죠. 그지? 그럼 결국 원은 뭐 이렇게 4점을 연결한 근데 여기가 달라지는구나. 그지? 자, 만약에 이게 4가 되면 반지름이 2가 되잖아. 그지? 좀 이게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n승을 써야겠다. 좀 쓰기 싫은데 숫자로 하니까 좀 안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n이 2가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 4가 되잖아. 그럼 요 4점을 연결한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결국 얘도 딴 사분면 다 똑같으니까 1사분면만 그릴게. 1사분면만. 그럼 원을 1사분면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n이 2가 될 때 그래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3이 되면요. 더블룩해요. 더블룩해.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잠시 가상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가상선이 있으면 n이 4가 되면은 점점 커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요 선에 점점 붙게 되겠죠. 그래서 n이 만약에 뭐 100 정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선하고 붙어가지고 거의 사각형처럼 그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n이 2분의 1이면요. 반대로 안쪽으로 휩니다. n이 2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n이 3분의 1이면 더 휘어지고요. n이 100분의 1이면 요게 더 휘어져요.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참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요 뒤에 새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제 3차 함수까지는 그래프 그리는 개형이었고, 자, 이제 새로 나오는 내용이요. 우함수하고 기함수의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는 순간 끝까지 따라다니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당연히 모의고사 나왔을 때 자주 나섰죠.
자, 이 우함수라는 말뜻은요, y축의 대칭인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y축의 대칭인 함수다. 이거는 뭐 한글이고, 얘를 좀 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걸 말을 다 좀 쓸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x가 성립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생각해봐. y축의 대칭인 아무 함수나 하나 그려놔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지점 3에서의 또 마이너스 3에서의 y 값이 두 개가 똑같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 4에서와 마이너스 4에서의 값도 어떻겠어요? 두 개가 같겠죠. 결국 x가 어떤 수든 간에 항상 얘가 성립하겠죠. 쉽게 이해 갑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정의를 기억하시면 혼돈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의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나중에 계속 상가함수까지 계속 나와. 자, 그 다음, 자, 요거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인 함수입니다. 원점의 대칭인 함수, 뭐 말을 그래프 하나 살짝 그려보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배웠던 y는 x 3승 같은 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인데 마찬가지에도 여러분들은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x랑 같은 함수입니다. 얘가 항상 성립할 때 기함수라고 불러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넣어보면 쉽게 이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에서의 값하고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잘 비교해보면 어때요? 높이는 똑같은데 부호만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결국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이 3에서의 값과 부호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y값이. 이해 가죠? 반드시 그림에서 이 정의를 꼭 생각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해당된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보세요. 문제가 fx가 우함수고 간략하게 쓸게. gx가 기함수입니다. 자, 그때 첫 번째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가 문제예요. 좀 황당하죠? 뭐 말뜻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y축 대칭인 함수랑 원점 대칭인 함수를 곱한 함수는 도대체 y축 대칭 함수냐 원점 대칭 함수냐? 자, 이거를 이해하려기보다는요, 일단은 정의를 기억해서 활용하는 것에 꼭 집착해 보세요. 자, 이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라지 fx라고 놔볼게요. 라지 fx.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문제는 라지 fx가 우함수냐를 묻는 거거든. 기함수냐? 그럼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정의를 잘 봐. 라지 fx가 우함수냐 기함수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이렇게 되느냐? fx가 되느냐? 마이너스 fx 이 말이죠. 그치? 이 결과가 뭐가 나오냐를 보고 우린 운지긴지를 말하면 되거든. 맞잖아? 그럼 어떻게? 직접 만들어 봐요. f-x가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거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어떻게 돼요? f-x 곱하기 g-x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f는 우라고 했거든. 우함수의 성질, 정의에 따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우함수니까 그냥 fx라고 쓰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우함수는 그냥 쓴다는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그 다음 곱하기 gx는 기함수를 했거든. 기함수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됐었잖아. 금방.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내고 fx, gx겠네요. 그런데
FG는 문제에서 라지 F라고 했죠. 그대로. 결국 얘가 라지 F가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 이런 꼴하고 같겠죠. 맞죠? 결국 아하, 얘가 나왔으니까 라지 fx는 기함수겠구나.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두 개의 보기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똑같이 활용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 한번 우함수에 대해서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주어진 다항함수가요. 다항함수. 잘 보셔야 돼요. 다항함수가 우함수일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다항함수란 말이 별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간에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다항식, 다항함수 이런 말이 나올 땐요. 반드시 이런 1차식, 1차항, 2차항, 3차항이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이런 식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함정적으로나 꼭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함수가 우함수일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항상. 우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그죠? f-x를 계산해 보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그지? fx 나와야 돼. 자,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f-x 그대로 계산하면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원래 함수랑 똑같아야 되겠죠. fx랑. 그지? 결국 이 두 개가 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야 우함수가 되거든. 응.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거 사승하면 그대로 ax 4제곱 되고요. 얘는 bx 세제곱, 얘는 cx 제곱 마이너스 d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게 원래 식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ax 4승 3승 cx 제곱 dx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지워지겠네. 이것도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식 정리하면 2bx 세제곱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2dx는 0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럼 결론이 뭐죠, 이게? 결론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자, 여기가 선생님 좀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자, 그 우함수의 정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거 잘 한번 보세요. 살짝 옆으로 갑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 우함수예요. 결국 이 등식은 항등식의 개념을 갖고 있죠. 그치? x에 대한. 자, 기억해두세요. 그럼 이 문제도 아하, 결국 여기 있는 이 등식이 항등식이네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항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어때? 모든 개수가 다 0이 돼야 되니까 b도 0이면서 d도 0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됐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이유는요. 뭐 결론도 결론이지만 자, 꼭 외워두세요. 우함수가 되려면 어때? bd가 0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그러면 bd가 0이니까 지워볼까요 한번? 이렇게 하고 d하고 지워. 그럼 남는 거는 그렇죠. 짝수항만 남죠. 짝수항. 이 상수항도 마찬가지. 짝수항이에요. 그래서 짝수항으로 된 다항함수가 결국 우함수겠구나. 그리고 밑에 풀이에 있지만 홀수차항만 살아남아 있는 함수가요. 결국 기함수가 돼요. 자, 이 결론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최대치수 치역을 축을 이용해 생각한다는 거 지겹죠? 오늘 한 5-6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해요. 또 계속 나옵니다. 잘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차 함수 활용으로 갈게요.